초겨울로 접어든 11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여느 때보다 커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키가 모자르나? 커피도 다 돼가고 내일 갖다 달랄까?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자기야, 네. 아메리카노 좀 아메리카노. 네. 잠시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기 태인동 교차로 앞에. 네. 저희 커피가 다 떨어져서요. 오늘까지는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르롱만 갖다 주세요. 예. 저번처럼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커피값 청구할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맨날 걱정 말라지. 커피 타면 잊어버리면서. 대전의 한 교차로 길목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영선. 이제 3개월째 접어든 초보 실력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마치 그녀의 모습을 염탐이라도 하듯 차영선을 쫓는 집요한 시선이 있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두 남자. 됐다. 가자. 어? 가자고. 바로 안 가고. 이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당장 뭐 급할 게 있겠나? 동재야, 네 맹수가 사냥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있지. 먹잇감이 나타나도 절대 서두른 법이 없다. 자세를 딱 낮추고 최대한 요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단번에 달라들어서 숨통을 팍! 끊어놓는 게 알겠나? 아, 그럼 우리가 맹수고 사냥하러 나온 거네. 아, 그거 말되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 이 몸도 좀 찌뿌둥한데 어디 물 좋은 데 없나? 아, 제 바란 데 있습니다. 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갑시다. 차영선을 향한 적의와 분노, 뭔가 심상찮은 관계임이 분명한데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평소와 같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차영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아, 놀래라. 애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오늘만 벌써 세 번째,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여보세요? 왜? 누구랑 있기는?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있지. 글쎄 눈먼 남자라도 하나 물었을까봐? 그래서 너 어딘지 말했나? 응, 잘했다. 니 그 인간한테 너 여기 있는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았나? 그래. 이것이었을까? 하루 종일 자신을 따라다닌 불길한 징조, 그리고 밀려드는 불길한 예감. 막상 가게 문을 열긴 했지만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가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전날 밤 전화통화 이후 차영선은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다. 그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불안함으로 잔뜩 웅크린 하루를 보내고 귀가를 서두른 차영선. 어두운 그림자는 기어코 찾아들었다.
게 가만 있어. 어? 죽고 싶어? 어? 안 따라와. 박용대가 나타난 그 시각, 이제 차영선이 달아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우와, 혼자서 다 먹고 입 싹 닫고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어?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씨.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어? 사람을 분신으로 만들어도 기분이지. 야, 네가 내 돈을 갖고 튀어. 차영선, 네가 이제 겁이 없는갑지? 어? 뭐? 니도? 이게 웃기고 있네. 문양 조금 봐봐. 사업한다고 다 까먹어놓고 연전들한테 다 털어놓고. 야, 니도? 니도 여기 어딨어? 내는 한 푼도 없었다.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네 오늘 한번 죽어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순식간에 터져나온 박용대의 분노. 그 분노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차영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박용대의 폭행은 그렇게 2시간이나 계속됐다. 스스로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한 박용대. 이게 죽으려고! 그것은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시간 박용대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음악으로 달래고 있던 정동재. 빨리 타라.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수님 얼굴 저래 만들면 못지않습니까? 예쁘게도 만들어놨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만 그게 아닌갑네요. 고분고분 말만 잘 들어봐라. 내가 미쳤다고 저랬겠나? 지가 매를 버니까 그렇지. 그래도 수학은 좀 있었네. 뭐? 이거 갖고 택도 없다. 지가 들고 온 게 얼만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다 받아내야지. 형님 이제 그만하이소. 이러다가 진짜 사람 잡겠습니다. 그래도 형수님 지금까지 살아온 뭐? 누가 형수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운전해라. 가자. 예. 한때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두 사람. 그러나 이제 서로에게 무서운 사이가 돼버린 이들.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용대와 차영선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형님. 왜? 저거만 좋다고 말하는가? 뭐하는 겁니까? 이끌니까. 믿어보기 어떤 놈? 괜찮지? 직장 주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차영선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박용대. 이름 압니까? 성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근데 그냥
마냥 좋습니까? 완전히 살포시 맛이 갔네. 아줌마, 우리 아줌마 좋다는데 아줌마 어떻습니까? 우리 아줌마 좋다는데 아줌마. 후배의 장난에 말려 난데없이 들켜버린 마음. 그때까지만 해도 박용대는 그저 식당을 자주 찾는 손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뜻밖에도 평소 날이 걷던 한 남자의 어설픈 고백과 관심이 차영선은 그리 싫지가 않았다. 이후 그녀를 향한 박용대의 마음은 급물살 탄 듯 깊어져 갔고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저 영화표가 2장이 생겨서 박용대의 순수함과 자상함에 차영선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이어졌다. 첫 결혼에 실패한 이후 마음을 닫고 있던 차영선에게 박용대가 보여준 관심과 배려는 그녀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수줍게 주고받는 마음과 마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 돼주겠노라. 외로운 처지에 있었던 박용대와 차영선은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사랑을 맹세하는 연인이 됐다. 이거 웬일인데? 영선아, 우리 같이 살래? 부인하고 아들은 어쩌고? 어차피 뭐 지금 뭐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그냥 같이 살자. 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나? 당근이지. 그런 건 자신 있다. 세상에 이런 식당 주방에서 청혼받는 여자는 내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청혼은 받아줄 테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내만 보고 살아야 된다. 알겠지? 이제 실패한 결혼의 상처를 딛고 함께 살기로 마음을 굳힌 두 사람.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남자와 행복한 삶을 꿈꾸는 여자. 이들의 사랑을 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각자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노래방 사업을 시작한 박용대와 차영선. 조심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사업은 갈수록 번창해 갔고 깊어가는 두 사람의 사랑처럼 통장의 잔고는 점점 늘어갔다. 노래방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이들은 근처 주점까지 인수.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엔 영원한 사랑도 행복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약 6년간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사업을 같이 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간에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아마 행사를 했습니다. 밖에서 뭐 하고 다니길래 카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쓸만한 데 썼다. 도대체 돈 쓸만한 데가 어딘데? 안 그래도 사업한다고 수천이나 말아먹은 주제. 야, 내가 그 이야기는 하지 말했잖아. 한두 번이야 말을 안 하지. 내가 진짜 돈구멍 메꾼다 허리가 다 휜다. 남들처럼 벌어다 주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나 있든가. 뭐 사업은 개나 손에 다 하나. 뭐? 니 지금 뭐라 했노? 내가 그러면
개나 소란 말이가. 이게 보자니까. 사랑만으로도 행복했던 이들. 돈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은 언제나 폭력으로 이어졌고 사랑은 그렇게 증오로 바뀌어갔다. 점차 이들의 생활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또다시 흠집을 내는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여자들을 노래방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그녀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인 애정 표현까지 박용대는 서슴지 않았다. 아줌마, 한시가 가스 차서 놔주고 맥주. 그리고 우리 오빠 이제 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폭력과 여자 문제. 차용수는 박용대와의 동거 생활에 절망을 느꼈다. 그녀가 느낀 배신감과 절망에는 아랑곳 없이 박용대는 마음껏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탐욕을 채워갔다. 이제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의미 없는 관계.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영선아. 영선아. 어디 갔노? 영선. 어? 결번? 번호가 맞는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본 박용대. 그러나 차영선도 그의 재산도 모든 것은 완벽하게 사라진 뒤였다. 아줌마가 하도 급하다 그러시고 또 싼값에 나왔길래 샀거든요. 그저께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요. 순식간에 무일푼에다 오갈 것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박용대. 그녀에 대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한 달만 쓰고 준다니까. 뭐? 야, 내가 네 보증 서준 거 기억 안 나나? 누가 그러는데? 무슨 소문? 그래, 돈줄 끊어지니까 뭐 친구 뭐가 없다 이거네. 아 됐다. 왜요? 영선이가 돈 다 들고 튀었다고 소문이 여기저기 다 났단다. 그래갖고 뭐 빌려주겠답니까?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겁난다 이거지. 와, 사람들 인심이 다들 와 그렇노? 두고 봐라. 내가 우리나라를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최연선이 이거 꼭 찾아낼 게다. 지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 형님, 일단 이거라도 좀 쓰이소. 제가 더 들려 해도 좀 사정도 그렇고 형님,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형님. 에라이씨. 에이씨. 피해자가 그 피의자의 그 추적을 피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지역 변호사가
사건 서류 자체를 그 남자한테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우편 주소를 보고 이 여자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남자가 찾아가게 된 겁니다. 형제야. 니는 내일 아침에 집으로 차 좀 가져온나? 아니, 대전에 갈 일이 좀 생겼다. 그래, 한 10시쯤 온나? 내일 보자. 차영선이 대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박용대.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자동차에서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던 차영선.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대전에서 부산으로 끌려온 뒤였다. 우리 둘이 일이 오붓하게 있어본 게 얼마만이고? 보자, 한 6달 됐나? 일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네. 우리 오랜만에 해폰 안 풀까? 왜 이러는데?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 자신의 거처로 차영선을 끌고 온 박용대는 현금 5천만 원을 강취. 만신창이가 된 차영선을 안고 욕정을 채웠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폭행과 강간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거기에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 음식은 물론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못한 채 감금 생활은 벌써 이틀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라니까. 내 명예로만 옮겨놓으면 이거 실컷 먹는다. 갖은 방법으로 목숨을 위협하며 모든 재산의 명의를 자신의 소유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박용대. 차영선에겐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었다. 박용대. 박용대. 왜? 전부 다 네 명의로 돌려줄게. 어? 뭐라고? 전부 다 네 준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차영선은 박용대 요구에 따라 재산 양도 각서를 썼다. 자, 이제 다 끝났네. 진작에 일이 마음먹었으면 그 고생은 안 했을까 아이가? 자! 각서까지. 이제 모든 것은 박용대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다 죽게 생긴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다. 어떤지 다 알지? 어? 전화기. 전화기 꺼내. 내려라.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자 고통을 호소하는 차영선의 애원에 못 이겨 병원을 찾은 박용대. 차영선을 진찰실로 들여보내고 난 후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장승환님. 아, 예, 예. 아, 여보세요. 예, 예.
사장이. 예. 예. 그 사이 진찰실을 나온 차영선. 눈앞에 있어야 할 박용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 차영선은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절호의 순간임을 감지했다.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위험을 무릅쓰고 박용대의 눈을 피해 원무포를 찾은 차영선. 여보세요? 경혜야. 내다. 영선이. 어렵게 친구와 전화 연결이 된 차영선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일이 순리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이제 곧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각. 저 집 맞네, 야. 저기 맞아. 그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예. 차영선의 친구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은 해운대 경찰서 강력범죄 수사 A팀은 서둘러 박용대 거처를 추적, 잠복에 나섰다. 저차 남봐 봐라. 보이나? 201 맞지? 예, 맞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용의자 추적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강도 사건. 이제 용의자 금금안을 눈앞에 둔 상황. 박영래 씨. 누구?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도주를 감행한 박용대. 그러나 그의 무모한 범행과 도주는 이렇게 끝이 났다. 박영대. 당신을 강도 상해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동근여 강도 상해 혐의로 박용대 검거 구속. 돈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인질로 삼고 무참히 폭력을 행사한 죄. 이제 박용대는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요즘 들어 부부지간이나 동거관계에 있던 남녀가 지정이나 재산 문제에 얽혀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해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으로서 서로 간에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양보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다.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다. 하나 돈에 믿음을 팔아버린 관계는 최소한의 애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추한 꿈으로 남을 이들의 인연. 3일간의 악몽은 끝났지만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